안녕하세요. 서초 50플러스 센터 BTS 강사 문연현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치매 발병률도 매우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534만 원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시죠. 늘어난 수명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꾸준한 건강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알아두면 좋을 건강생활 꿀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3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또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다양한 업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에도 참여를 하였고 현장에서는 민원들과 대면하면서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를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저 이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목차는 건강관리의 중요성, 건강정보 알아보기, 나만의 건강관리 앱, 생활습관 개선 팁 이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은 잘 진행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연 또는 다이어트, 또 승진, 여행, 독서, 운동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2022년 한 해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새해 목표 안에는 금연도 있고 금주도 있고 또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위는 재산을 축적하거나 빚을 탕감하고 또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2위였고요. 1위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게 새해 목표라고 약 70%가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실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검진 수검률을 그래프로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일반 건강검진인 경우에는 2016년인 경우에 77.7%이었으나 점점 수검률이 줄어들어서 급기야 코로나 때는 67.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조금 증가 추세로 바뀌긴 했어요. 영유아 검진인 경우에는 계속 상향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암 검진인 경우에는 2016년에 약 40%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상향을 하다가 역시 코로나 때 49.6%였다가 조금 더 이제 2021년 상향을 해서 56%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 검진 수검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모두 인식은 하고 있지만 건강관리 노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검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국가건강검진은 공짜라서 검진 항목이 미흡해요. 또는
주말에 받고 싶은데 주말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서 못 가요. 다양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되면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요.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검진이 의무여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받으셨는데 지역 가입자로 되면서 선택으로 바뀌게 되면서 건강검진 수급률이 낮아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사실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또 유해 환경, 노출,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 4위인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또 3위는 폐렴, 2위는 심장 질환, 1위는 역시 암인데요. 암인 경우에 사망률은 16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암 종류별 환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했는데요. 가장 많은 비용이 든 1위는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인 경우에는 한 명당 약 6,622만 원. 또한 췌장암도 마찬가지로 6,371만 원.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암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 전체 환자 중에서 약 13.7% 정도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2022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대한 자료를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80%는 만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이 가장 많고 심뇌혈관과 호흡기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만성질환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사망자 가운데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79.6%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다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전체 사망의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2020년 기준으로 모두 전년보다 1에서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만성질환을 부르는 요인 가운데 흡연율은 10년 전보다 6.9%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음주율과 비만 유병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71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5%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6%를 차지하면서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우리나라 대표 만성질환 5개는 대표 주자인 당뇨병을 시작으로 해서 고혈압, 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대개가 완치가 어렵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유전적 요인, 또 환경 요인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서 주로 발생하는데 노화는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또
노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미리 파악한다면 질병 예방할 수 있겠죠. 2022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우리나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서 2명 중 1명은 질환 의심자이거나 유질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유질 환자 판정 비율을 보면 50대인 경우에는 약 유질 환자가 28.8%, 60대인 경우에는 48.4%였다가 70대로 가면서는 64.7%, 또 80대 이상에는 69.5%, 거의 70%가 유질 환자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의심이거나 유질 환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관리가 왜 중요한지 여러 면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투자가 바로 무엇보다도 미루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건강검진이란 건강한 사람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병 예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료비를 절감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임으로써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위 모두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국가건강검진과 종합건강검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연령별, 성별로 꼭 필요한 기본 검사, 즉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질환을 위주로 핵심적인 항목만을 검사하므로 검사 항목이 비교적 간략합니다. 그 대신에 비용은 무료로 부담이 없지요. 검진 항목이 조금 적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반면에 종합건강검진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연령이나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 또는 현재 증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검사 항목을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죠. 본인 선택에 따른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은 100%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항목인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려는 분은 본인의 검진 주기에 국가검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활 습관과 병력을 고려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개별 검사로 추가로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검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생애 주기를 한번 볼까요? 태어났을 때 0에서 5세인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 또 학동기인 6에서 19세까지는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성인기인 20살에서 64세 그리고 노년기인 65세 이상에는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국가건강검진은 전 생애 동안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건강검진은
대상이 어떻고 주기가 얼마나 되고 검진 기간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 대상은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그리고 20세에서 64세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홀수연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 짝수연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검진 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검진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상반기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해년도 대상자인데 검진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면 다음해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으로는 비만 체크를 위해서 신장이라든가 체중, 허리둘레를 재기도 하고 또는 빈혈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색소 검사, 또 고혈압 체크를 위한 혈압 측정 또는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복 혈당 검사나 또는 구강 검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별, 연령별에 따라서 검사 항목이 추가하는 게 있는데요. 8가지가 검사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대부분 만 40세 이상이 되면서 검사 항목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24세 이상부터 4년 주기로 24세, 28세, 32세 이렇게 4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40세부터 40세, 44세, 48세 이렇게 4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B형 간형 검사인 경우에는 40세 실시를 하고요. 또 골밀도 검사인 경우에는 54세, 64세 여성에 한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건강검사인 경우에는 20세부터 10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세, 30세, 40세 요즘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우울증 검사는 좀 더 빠른 시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또한 생활습관 평가라든가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그리고 치면 세균막 검사 등을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사 항목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검진 결과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자 이 3개의 질병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본인 부담 없이 1회에 하나요 무료로 추가 진찰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병은 공복 혈당 검사를 하고 또 폐결핵인 경우에는 객당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러한 확진 검사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빠르게 일반 검진을 받으시고 혹시 확진 검사 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다음해 1월 30일까지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국가암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면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유할 수 있는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6개의 암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5개 암만 지원되었었는데 2019년부터는 폐암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가암검진인 경우에 비용은 일반 검진은 전체가 무료였지만 암검진은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해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2개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암 검진인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기준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은 무료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라는 거는 전년도 11월 보험료,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11만 4,500원, 그리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6만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10%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가암도 마찬가지로 암 검진 종류별, 성별, 연령에 따라서 검진 주기가 다른데요. 검진 주기별로 보면 간암은 6개월 단위로, 그리고 대장암은 1년 단위로, 나머지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폐암은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암과 폐암은 발생 고위험군인 환자에게만 검진을 실시합니다. 폐암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추가되었는데요. 대상은 만 50세부터 74세 남녀 중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30감년이란 한갑씩 30년간 흡연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고 폐암 검진비가 약 11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 부담이 10%니까 약 1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진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에 한해서입니다. 직장인이 국가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건강검진 미실수 사유가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또는 사업주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독려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주는 게 좋겠지요. 이번에는 나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에
상단의 메뉴에 보면 건강인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인, 그 밑에 나의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검진 정보, 그 하단에 건강검진 결과 조회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클릭을 하면 나의 건강검진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건강검진 목록이라는 탭과 검진 결과 한눈에 보기라는 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 결과를 약 10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나의 검진 이력을 확인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낮은 부분에 대해서 건강 관리를 하면 좋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건강검진 결과 한눈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세부적으로 나의 건강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서 건강인 메뉴 안에서는 나의 건강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인 나의 건강관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건강 예측, 건강 나이 알아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건강 알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건강검진 받은 그 날짜에 해당되는 나이, 실제 나이와 건강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해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건강 나이와 실제 나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도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적어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건강검진 기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는지 기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건강인 메뉴에서 검진기간 병원 찾기, 검진기간 정보, 또 검진기간 찾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시도를 선택하고 그 다음 시군구 선택한 후에 내가 받고 싶은 검진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또 앞서 얘기한 휴일에 건강을 받고 싶은 사람은 휴일 건강검진, 또 장애 친화 검진 기간을 받고 싶다 해서 전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검진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실제적으로 내 직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검진 기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도와 함께 지역의 검진 기관이 검색이 됩니다. 이때 원하는 검진 기관의 상세 버튼을 누르면 그 검진 기관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중에 받을 건지 또는 공휴일에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정보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진 기간 중에서 평가가 우수한 검진 기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유방암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구에서 유방암 검진을 잘하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려면 검진기관 평가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종별 옆에 검진기관 평가 정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최우수 또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 최우수를 선택을 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검진, 예를 들어서 암검진 중에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유방암을 체크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최우수 검진 기관들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일반 검진, A라는 병원은 일반 검진은 우수하지만 위암은 최우수로 나오고 또 간암은 보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그 최우수 검진 항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검진기관 평가 정보를 이용해서 검진기관을 찾는다면은 좀 더 평가가 좋은 검진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진 결과를 확인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내 손에서 좀 더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더 건강보험 앱입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더 건강보험을 검색하신 후에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탭이 보입니다. 더 건강보험은 홈이라는 탭이 있고 민원 여기요, 그리고 건강검진, 건강생활, 이렇게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홈 탭에서는 나의 기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여기요에서는 자격 득실 확인서나 또는 건강보험증, 또 건강보험료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자격 득실 확인서 등 5종의 증명서는 팩스로 전송이 가능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 탭에서는 앞서 저희가 확인했던 그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이라든가 또는 검진 결과 보기, 또 검진 기간 찾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탭에서는 건강검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건강 나이 또는 질병 발생 위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보험 앱 어떠신가요?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평상시에 또 저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건강검진 후에도 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서 의사들이 말하는 10대 건강 수칙을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의 생활화,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건강하게 먹기, 위장에 쉴 시간 주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힘의 균형 맞춰 여유 갖기, 배부른 듯 식사하기, 걷기, 생활화하기, 근력 운동하기. 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의사들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또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라든가 그 다양한 운동을 늘 생활화한다면은 저희 100세까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이므로 모두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